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잘 그러면 들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섭디섭디 발표를 맡은 문서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관리 도우미 사이테라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저희가 사이테라피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런 우울증 환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정신건강시장, 심리상담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코로나는 타인과 만나는 방식, 놀이와 같이 사람들이 감정 해소를 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물론이고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음관리 도우미로서 사이테라피 능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사이테라피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챗봇과 사이테라피의 질답지는 사용자를 정확히 분류합니다. 둘, 사이테라피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줄 꼭 알맞은 사람을 찾아줍니다. 챗봇을 통해 본인이 맞는 상담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후기를 통해 직접 선택하는 자유도 높은 상담사 배정 방식은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셋, 사이테라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림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채팅 상담, 챗봇 등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모드와 자유로운 시간 선택을 지원합니다. 넷, 사이테라피는 여러분과 닮은 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밴딩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과 비슷한 사람과의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사이테라피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기록합니다. 사이테라피에서 한 활동들을 그날그날 저장해두며 하루하루 변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사이테라피 페르소나들입니다. 주 사용자인 권민규 씨는 취업에 압박감을 느끼고 최근 들어 친구들과 사소한 불화가 이어지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다는 점, 친구 혹은 학내 커뮤니티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심리 상담을 받자니 금액이, 병원을 가자니 기록이 남을 것 같다는 점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우울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간적 제약이 많아 늦은 밤에 상담받길 원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사용자인 이은주 씨는 남편의 실직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자식들을 케어하는 시간으로 인해 상담 가능한 여유 시간이 유동적이라 스케줄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예상과 달리 불안정한 소득의 위기감을 느끼고 존재하는 홍보수단들 역시 비효율적이라 느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리상담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원하고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페르소나들을 위해 저희가 찾은 경쟁사들은 각자의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선택 가능한 상담 방식의 풀이 제한점이라는 점, 마인드 카페의 경우 초등학생과 직장인이 같이 소통하는 등 커뮤니티 밴딩이 아쉽다는 점, 별심이의 경우 지나친 과금 유도를 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핵심 서비스 밸류를 수익성, 편리성, 소통성, 전문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 상담사들에게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경로를 마련해준다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편리성에는 시공간적 자유도가 높다는 점, 통합형 서비스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소통성에서는 다양한 소통을 지원한다는 점, 밴딩 커뮤니티를 활용해 유사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원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초보 상담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아카이브를 통해 상담사들이 내담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보다 높은 퀄리티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주요 기능 사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용자 혹은 상담자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스템 및 FC와 UI를 통해 지속적 리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앱 내 화상 통화 및 전화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타 기업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상담사들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블루프린트에서 아카이브에 저장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용자의 행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사용자의 저니맵입니다. 가입 프로필 작성, 유형 진단 및 세분화, 챗봇 이용, 상담사 매칭, 상담 진행, 상담 종료, 커뮤니티 이용, 아카이브 이용의 터치포인트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어플과 방식을 전전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 단계부터 서비스에 만족하는 단계까지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사용자의 저니맵입니다. 가입, 상담사 인증 및 프로필 작성, 챗봇 데이터베이스 작성, 상담 진행, 상담 종료, 스케줄 관리, 커뮤니티 이용,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의 터치포인트가 존재하고,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을 찾아서 가입한 단계부터 챗봇과 커뮤니티 관리 등으로 부수입을 얻어 서비스에 만족하는 단계, 그리고 다른 상담사들과 교류하며 서비스에 만족하는 단계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사이테라피 페르소나인 권민규 씨와 이은주 씨를 바탕으로 만든 스토리보드입니다. 권민규 씨와 이은주 씨는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 사이테라피를 접하게 됩니다. 권민규 씨는 챗봇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은주 상담가의 답변에 만족해 상담을 고민합니다. 프로필 링크를 통해 본 평점과 리뷰가 만족스러웠던 권민규 씨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상담을 신청하게 되고, 이은주 씨는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준비합니다. 그 후 상담을 진행하고 권민규 씨는 만족하며 좋은 평가를 하고, 이은주 씨는 권민규 씨를 위해 상담 피드백을 작성해 줍니다. 그 후 각자 커뮤니티와 아카이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이테라피 브랜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테라피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마음관리 도움입니다. 이에 맞게 슬로건은 들어줄게요,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라는 문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이버의 CY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는 심리학의 약자인 PSY를 활용해 언제나 접속 가능한 사이버 공간상에 다양한 종류의 심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사이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당 컨셉에 맞춰 노란색과 초록색을 주요 색으로 활용하여 따뜻하면서도 활기찬 느낌을 주고자 하였으며, Y가 C를 감싸고 있는 로고를 통해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본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자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적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현직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록된 본인의 변화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비대면 상담으로 부수익 창출, 소속 노출을 통한 홍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테라피는 상담 서비스, 챗봇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아카이브 서비스, 그룹화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의 화면이고, 주요 기능들만 뽑아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챗봇 서비스의 경우 다른 사용자 혹은 전문 상담사의 답변이 모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다채로운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심리 상담사가 작성한 답변을 노출하고 사용자가 해당 답변이 마음에 든 경우 해당 답변을 작성한 심리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무료이고 언제든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 역시 높습니다. 상담 서비스의 경우 평점, 활동 분야, 질답지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본인과 잘 맞는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상담사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 한 상담사가 지속적인 상태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상황이나 기분에 맞는 다양한 상담 모드를 제공하고 스케줄 역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비슷한 고민과 증상을 지닌 사용자를 묶은 밴딩 커뮤니티, 어떤 주제든 포용하는 자유 게시판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밴딩 커뮤니티를 활용해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룹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밴딩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진단 유형별 커뮤니티, 고민 유형별 커뮤니티, 그리고 연령별 커뮤니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서비스의 경우 상담, 커뮤니티 활동 기록과 질답지 기록 등을 통해 본인의 변화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달력을 넘기며 해당 달의 전체적인 기분 변화를 알 수 있고 특정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그 날의 기분, 한 줄 일기, 상담사 피드백, 상담 기록, 내가 좋아한 답변 및 댓글이 보여집니다. 이 중 내가 좋아한 답변 및 댓글은 메인 랜딩 페이지에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보여지게 되어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자기 PR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다른 상담사들과 교류 가능한 상담사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 외에도 상담사의 편리한 스케줄 관리를 위한 기능 역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이테라피 비즈니스 캔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 파트너스로 존재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협회들, 내외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인플루언서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키 액티비티로는 챗봇 서비스, 커뮤니티, 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키 리소스로는 상담 및 챗봇 서비스를 통해 쌓인 사용자 데이터, 인앱 광고를 통한 수익, 부사용자여 주사용자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기술, 커뮤니티 관리자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채널에는 단순히 서비스의 웹이나 앱뿐 아니라 사설 무료 상담사, 심리 상담소와 제휴하고 그림 상담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 및 전시회, 그리고 저희 유형 분류의 캐릭터성을 부여해 공식 홍보 SNS를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밸류는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스트 스트럭처는 홍보 비용, 서버 유지 비용, 챗봇 비용, 상담 비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비뉴 스트림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상담 이용료의 경우 트러스트라는 경쟁 업체로부터 가격적 경쟁력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림 상담은 한 회에 2,500원, 채팅은 1회 상담권에 15,000원, 그리고 2주를 한 상담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거에 29,800원, 4주 동안 상담하는 거에는 59,900원,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전화와 화상은 조금 더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를 좀 더 한눈에 알아보자면 사이테라피는 일반 이용자로부터 상담 중개 수수료와 그림 상담비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상담 외에도 챗봇이나 커뮤니티 관리를 통해 본인의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커뮤니티 배너 광고를 통해 사이테라피가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모션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기획하였습니다. 1단계인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초기 이용자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사이테라피라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중점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타겟층을 고려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이퀘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성향 테스트를 홍보하고 G버스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되 15분 프로모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단계에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입하는 이용자 유입 단계입니다. 인스타그램 리그램 및 태그 이벤트, 그림 상담 팝업 스토어 등의 방식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시장 파일을 확대하는 서비스 확장 단계에서는 제휴 상담소 연계를 통해 사이테라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해 주거나 제휴 상담소의 고객에게 사이테라피를 소개해주는 방식 등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remiumbeat.com.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아주 열심히 잘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 질문하고 코멘트 받을게요. 질문 되게 많은데 지금 네, 혹시 그 가격에 있어서 심리치료가 보험 처리되는 거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심리치료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보험 처리되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보험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가 그쪽에 포함이 된다면 그거를 보험 처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그 상담이 종류별로 오프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비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이 제일 비싸서 한 몇십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보험 처리가 돼서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게 적용되는 거를 온라인으로 갔다고 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시켜 버리는 건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던 적이 없던 상황이어가지고 해당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참고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하게 체크한 데가 타 경쟁업체인 트러스트라는 경쟁업체인데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해당 업체에서도 일률적으로 가격을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 가격하고 각종 약간 쿠폰들을 상담사들이 제시를 해주고 상담사들은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부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초보 상담사이기 때문에 해당 점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경험이 있는 상담사의 경우 조금 더 자유로운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지만 초보 상담사의 경우 저희가 권장하는 저런 가격 정책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 가격이 대충 몇 분당 그렇게 책정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 가격은 한 회당 30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발표하실 때마다 좀 궁금했던 건데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마음에 드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든다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드리자면 저희는 그러니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치게 되면 그 회당에 따라서 상담사 후기라는 것을 어, 남기게 되는데 일단 내담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은 일단 별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피드백 중에서도 이러한 상담 후기에 대한 것을 강제하면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그러한 상담 후기를 모아가지고 아이브의 형식으로 그런 상담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으로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 상담사에 대한 친절도나 뭐 본인이 느꼈던 점들을 좀 자유로운 주관식 형태로 작성을 하게 한 후에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키워드 형식으로 좀 뽑아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고자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인트 제공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유의미하게 모으고자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드리자면 그 서비스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색상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따뜻해 보였고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시대에 좀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혹시 해도 되나요? 네. 아, 그 상담이 보면은 이게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 치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치료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서비스가 상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담자가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온라인으로 하기엔 좀 너무 무리가 있는 데다가 그쪽은 또 태면도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상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온라인에서 하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상담 분야를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게 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신 네,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서비스 디스커버 단계가 되게 탄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랑 페르소나 부분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들었고요. 질문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프로토타입 만들어주신 거 보니까 실명제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진 고민을 실명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털어놓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실명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일단은 밴딩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뭐 사이키스트를 이용한 진단 유형별 혹은 나이별로 다양한 선택지의 커뮤니티를 제공을 하고 무엇보다 소속감이 생기는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슷한 사용자를 묶어놓는다는 게 골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 게시판 같은 커뮤니티에서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보통 밴딩 커뮤니티에서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굳이 실명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닉네임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또 추가적인 질문? 답변? 없으면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유진. 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상담이라는 게 그 내담자분의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마음을 열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자를 계속 이탈을 막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커뮤니티 서비스로 바로 유입을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처음에 저니맵을 보시면은 챗봇 서비스부터 가장 먼저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챗봇 서비스는 상담이지만 무료이고 그리고 대신에 전문 상담사의 답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하고도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챗봇에 보면은 상담사들이 질문을 하면은 상담사들이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고 그 중에 어떤 답변은 사용자의 마음에 진짜 꼭 들어서 약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마음에 빛이 되어 주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희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답변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메인 랜딩 페이지에 표시를 해주면서 사용자들이 꾸준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서 이 앱에 들어올 때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유입을 해서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댓글이나 글들 같은 거를 봤을 때 자신한테 위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핀해 놓아서 언제든지 위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담사들과의 연결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매칭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싶다면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투 사이드 마켓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크루팅을 내담자를 어떻게 리크루팅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자를 어떻게 리크루팅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내담자의 리크루팅과 상담자의 리크루팅은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투 사이드에서는 양쪽의 사이드가 다 풀이 풍성해야지 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상담자 리크루팅을